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강철부대 9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2시간짜리 분량이잖아요. 이게 재방송으로 보면은 2시간 정도 나오는데 1시간씩 타임 끊어가지고 1부, 2부 나눠가지고 미션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전사하고 이제 육군, 이제 대테러 미션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탈락팀, 그 다음에 소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그 이후에 2부에서는 이제 10회차에 대한 미션 예측, 뭐 승자 예측,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행군 미션에 대해서 이어서 마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특전사편, 육군편은 8화에서 이미 테테러 미션이 다 끝났었고, 특전사편이 이제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초반부 8화에서 막바지쯤에 전개하다가 끊고 9화에서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전사편 이제 정유리 씨가 편집점이나 방송 흐름에서 보면은 굉장히 본인이 이제 총상을 많이 입은 것처럼 편집점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 방송에서도 언뜻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은 포인트맨이라고 있어요. 예, 저도 테테러 훈련을 하면서 포인트맨의 포지션에서도 서보고 뭐 팀장의 포지션에도 서보고 저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훈련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포인트맨이 어디를 진입하든 항상 앞선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대테러 교리 같은 경우는 앞에 포인트맨을 되게 키 작은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염승철 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작은 통로, 작은 출입구들을 이렇게 극복하는 능력들도 있지만 체구가 작다 보니,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갈 때 문을 개방하고 아니면 뭐 창문을 깨고 어떤 이제 테러범과 맞서고 있는 이 칸막이 하나를 두고 딱 요이 땅 시작해서 이제 총격전이 시작됐었을 때 1, 2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체구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포인트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포인트맨이 이런 체격 조건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앞에서 사살을 잘할 사람하고 또 앞에서 과감하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포인트맨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맨인데, 정유리 씨가 특전사 이렇게 투라인, 그 다음에 원라인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사각형 형태의 그 대형으로도 갔다가 일렬의 형태로 갔다가 하면서 그 장단점을 이제 잘 섞어가면서 테테러적인 용어라든지 테테러적인 지식들을 많이 엿볼 수 있게 그런 롤아웃이라든지 막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코너 확보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이컷이라든지 진짜 뭐 그냥 테테러에,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제작진들하고 설정하에 테테러를 특전사분들이 잘 하니까, CQB나 CQC 이런 것들을 잘 하니까 많이 이런 기술들을 미션할 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방송 때 뭔가 좀 이렇게 보여줄 때 화려할 것 같고 좀 정보성으로 이렇게 좀 전달하기에 하고 또 방송을 좀 살리기에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좀 많이 이렇게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요. 진영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번 대테러 미션에 기능 고장이 나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기능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저도 기능 고장이 났었고, 미션을 할 때 뭐 실제 훈련을 현역 때 했었을 때 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조화기를 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보조화기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왜 주화기로만 이렇게 대테러 미션을 하는 건지, 그래서 좀 흐름이 좀 깨진다는 느낌이 저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능 고장 하면서 앞에서 계속 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거기서 고립되고, 예. 또 기능 고장 뭐 4명 다 기능 고장 날 때도 있더만요. 특전사분들은. 그러면은 보조화기가 있으면은 권총으로 바로 바꿔다가 권총으로 사격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이동하는 구간에서 뭐 기능 고장 처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은원패물 이용해 가지고 숙여서 가지고 루즈 타임 때, 예, 러닝 타임이지 않고 총격전이 다 끝났었을 때 그때 이제 기도비닝 해 가지고 이제 기능 고장 처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능 고장이 나면은 다른 팀원들이 백업을 안 해주는 이상 이게 화력 지원이 안 돼요.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대테러 미션 할 때는 보조화기, 그러니까 권총을 한 사람당 하나씩 휴대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심지어 개인 화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총 포함해서 3개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저격수 총에, 소총에, 권총을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소총에, 권총에, 샷건까지 메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화기가 주화기 하나 가지고만 이렇게 미션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능 고장이 나면은 이 흐름이 너무 이렇게 빡빡빡빡 이렇게 한 번씩 깨지더라.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되는데, 기능 고장 하면서 뭐 그냥 권총 화기로 바꿔서, 예, 화력은 좀 약할지언정 권총 화기로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사격하면서 뚫고 앞으로 나가야지 이게 뭔가 박진감이 있는데, 멈추고 또 이제 백업하고, 예, 그러다가 다 재정비되면 또 가고, 약간 이런 부분이 특히 특전사편에서 많이 나온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정유리 씨가 이제 계속 이렇게 총상을 입은 거에 대해서 포인트맨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숙명이다 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리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대테러 미션이래, 대테러 이런 훈련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방패를 들고 다녔었어요. 이제 방탄 방패를 들고 앞에 포인트맨이 또 작으니까 이 사람 몸체만한 방패가 있는데 그거에 몸을 숨기면서 앞에서 이제 좀 많이 방어를 해주면서 뚫고 들어가는 역할을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패를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근데 거의 제 방패를 거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앞에 포인트맨이 사살당할 확률도 높고 사망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특전사에서는 정유리 씨가 주로 앞선에서 많이 이렇게 포지션을 잡고 계셨다라는 부분에서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양해주 대원이 화학무기고 쪽에서 갑자기 엎드려 쌀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육군에서도 제가 엎드려 쌀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또 좀 틀린 게, 양해주 대원이 화학무기고에서 엎드려 쌀을 한 게 어느 정도 이 대테러, 그러니까 그 격실 안에 진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교전이 일어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방 안에가 전반적인 스캔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이 네 명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네 명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생존해 있는 테러범들이 소수일 거라고 판단해서, 또 양해주 대원 주특기가 저격수잖아요. 그래서 은원폐물이 있는 곳에서 엎드려 쌀을 해가지고 더 집중적이고 또 사격이 잘 될 수 있게, 그리고 상대한테는 본인이 이제 안 보이는 그 각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엎드려 쌀을 한 거기 때문에, 육군이 말하는 그냥 무지성에 엎드려 쌀와 지금 이제 양해주 대원이 그 화학무기고에서 또 화학무기고가 연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밀하게 싸려고 엎드려 싸 포지션을 취한 거는 오히려 좀 또 이 방의 전반적인 것들을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었고 나빼드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싸가 다양합니다. 그 강철 부대 1이었는지 3였는지 모르겠지만 정종현 대원도 엎드려 싸를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다가 뭐 언덕 같은 데 있으면은 팀원들을 내려보내고 거기서 엎드려 쌀해가지고 본인이 저격수 포지션을 또 갑자기 가진다든지, 이렇게 좀 그 적시적소에 필요할 때는 엎드려 싸가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마주봤는데 이 사람이 납작하게 엎드려 있으니까 안 보이는 이 각을 찾고 본인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엎드려 싸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양해주 대원이 같은 엎드려 싸였어도 이거는 좀 괜찮은 엎드려 싸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희준 대원이 이제 외줄에 대해서 지체를 한 거에 대해서 편집점으로 겁나 뽑아 먹잖아요. 강조하고 계속 뭐 2번 3번 이제 계속 이제 방송으로 내보내고, 이게 실제 외줄에서 버벅된 시간은 10초에서 15초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체가 안 되는데 막 3분 지체한 것처럼 특전사팀이 육군한테 뭔가 이렇게 질 것 같은 분위기를 유발하려고 하는 이 트리거 포인트가, 우희준 대원하고 정유리 대원이 이 포인트맨에서 총상만이 당한 거 하고, 또 우희준 대원이 외줄에서 막 3분 5분을 지체한 것처럼의 편집점으로 끌고 이렇게 하고 계속 이 편집점을 계속 보여주고 해. 매달려 있는 시간은 몇 초 안 됐을 건데 매달린 게 마치 막 1분 동안, 누가 어떻게 외줄에서 장비 착용하고 1분 동안 매달려요. 근데 1분 동안 매달린 것처럼 편집점으로 고문관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저는 조금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특전사가 졌다 싶었잖아요. 그러면 우희준 대원이 이거 욕 다 먹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겨가지고 우희준 대원님이 가려진 거지, 실제 우희준 대원님이 외줄에서 지체한 시간은 한 10초 15초밖에 안 되는데 타다가 좀 이제 안 올라가서 팔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대원들이 야 교대하자 나와줘 이 이야기가 외줄을 타는 시간까지 15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많이 걸려봤자. 저도 미션 해봐서 알아요. 근데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걸 편집으로 늘리고 또 자막 넣고 또 위기를 감지하는 BGM 깔아버리면은 이 사람 바로 고문관 되고 빌런 되거든요. 근데 우희준 대원이 만약에 졌으면은 그냥 특전사 패착에 또 특수전 안 나온 뭐 우희준 대원 역시 뭐 고문관이었다라고 하면서 완전 이제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꼭 대변을 해주고 싶었어요. 우희준 대원님이 지체한 시간 그렇게 결코 긴 시간 아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하고 또 오히려 우희준 대원에 대해서 전 칭찬하고 싶었던 게, 자기 객관화가 돼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대테러 이런 무빙이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하고 또 사살하는 어떤 능력들이 타 3명들보다는 약하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이런 굳은 일을 나다 싶으면은 먼저 해줬단 말이에요. 외줄 누가 지금 힘든데 미션 하느라 정신없는데 누가 타고 싶겠어요. 그 눈치 보는 상황에서 내가 탈게 하면서 바로 이제 자기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외줄 타고 사다리도 타주고 사다리 타서 지도도 자기가 챙기고 그런 굳은 일들을 하려고 추라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희생 마인드가 있고 자기 객관화를 잘 해줬던 것 같다. 그래서 특전사가 오히려 승을 이제 부르는데 오히려 저는 우희준 대원님이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저와 반대 시각으로 오히려 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 우이준 쟤 때문에 졌네. 아, 졸라 짜증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은 뭐, 아, 정유리 쟤, 아, 졸라 부주의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래면서 막 그 뭐냐, 얼어가지고 테러범들한테 총상 겁나 당했네 하면서 이 두 명이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독박 쓰고 이제 욕 진짜 멍멍이 같이 이제 먹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변을 하자면은 이거에 대한 그럴싸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육군하고 특전사하고 19분 21분으로 해서 특전사가 미션 클리어한 타임어택 시간이 더 빨랐었고 총상도 7발 9발로 해서 특전사가 이제 이기게 되었죠, 가까스로.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이게 이 총상으로 하는 어떤 대테러 미션 같은 거는 저도 이제 미션을 해봤고 더 솔저스에서 그리고 강철부대 1, 2, 3, 4까지 저도 이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결승 쪽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흥행이 되는 어떤 팀들을 좀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강철부대뿐만 아니라 뭐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페널티라는 게 총상 페널티라는 게 이게 어떻게 이거를 판도가냐면은 센서기로 했잖아요, 이번에. 뭐 사망 뜨고 이제 뭐 총상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기계적인 것들도 오류가 있고 인식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로 한 번 더 체크일을 하거든요. 모니터링 해가지고 몇 발 맞았는지. 근데 그게 아무리 또 사람이 대감기를 해서 이 미션을 실제로 찍다 보면은 카메라가 수백 대고 그 수백 대의 카메라를 다 까가지고 대감기를 해서 봐야 되는데 놓치는 총상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조절이 되는 것 같다. 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하지 않지만은 그냥 저의 어떤 내피셜로는 이 팀이 뭔가 결승까지 가면 뭔가 좀 흥행 유발점이 될 것 같아 하고 이번 시리즈에 좀 뭔가 괜찮은 어떤 마무리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이런 총상들이나 이런 그 총 미션의 어떤 타임으로 좀 조절이 가능하지 않나. 그 데터러 미션 같은 게 좀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 미션이라든지 결승 미션 특히 강철부대 결승 미션 다 데테러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절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이런 조절이 가능했다라고 이제 실제로 느낀 것도 더 솔저스에서도 이걸로 되게 애를 많이 먹었고 애매까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을 놓고 양 팀끼리 아니면은 그때 4강전이어서 또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팀끼리 많이 싸운 적도 많아요. 그때는 이제 페인트 탄으로 했었는데 페인트 탄으로 쏘면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겨드랑이라든지 그다음에 옆구리라든지 이런 데 맞으면은 페인트 탄이 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미션이 끝났을 때 제작진들이 다 팀원들 세워놓고 페인트 탄을 총 몇 발 맞았나 그거를 다 세웠어요. 그리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리체크하고. 근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제작진들 의도하에 조절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어바웃으로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특전사가 올라가게 되었고 제 예상과 예언이 좀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었죠. 유감에게도. 그리고 이제 육군이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탈락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4강까지 육군이 온 것도 굉장히 건승을 했고 굉장히 저는 멋있게 활약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미션 말고 이후의 미션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겠지만은 육군이 그래도 육군이라는 부대 자체가 하고 있는 임무가 지금 강철부대 우모에 나오는 임무들하고 좀 외람된 임무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임무들을 하던 사람 4명을 모아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진짜 진짜 승승장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군 육군은 전 처음 이 강철부대 W가 시작할 때부터 하고 또 대진이 공개된 순간부터 리미트가 저는 정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군하고 육군이 5, 6강전에서 미리 떨어질 줄 알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4강을 추측했었던 게 독거미, 해병대, 특전사, 707. 이 전투부대들이 그래도 경험이 많고 전투를 하는 미션들이 많이 나오는 게 강철부대 미션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 좀 더 능수능란하고 이 사람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4강 갈 것 같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비껴나간 게 독거미가 일찍 그러니까 그 특임대 팀이 일찍 떨어지고 육군이 4강까지 비볐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고 아무래도 독거미 해병대 특전사 707이 육군 해군에 비하면은 그래도 다재다능한 편이잖아요. 전투 스킬이라든지 다양한 또 이제 뭐 레테러 미션들 하는 것들이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저격에 대한 훈련
이런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육군하고 해군 분들보다는 다재다능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4명 대원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 있었고 또 시청자들도 육군팀이 굉장히 매력 있는 여자 대원 4명이 이렇게 플레이를 했었어서 그런지 굉장히 응원을 많이 했었어요. 제 채널에서도 댓글 달리는 게 육군팀이 제일 응원도가 제일 높았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었을 때. 그래서 육군 팀원분들이 물론 4강에서 이제 주저했지만은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정말 매력 있는 팀이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육군이 이제 이번 미션만 이렇게 미끄러졌지 전에 미션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보면은 타부대들 진짜 학살하는 미션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고지점령령 때 그렇게 건재한 707팀, 막 국대 선수 있다는 707팀, 조정 선수 있다는 해병대팀 다 무찌르고 1등 했잖아요, 거기서. 예. 그런 거 보면은 육군팀이 굉장히 쟁쟁했고, 이번에 선발됐던 4명의 육군 대원들이 육군이라는 이름에 먹칠되지 않게 굉장히 저는, 어나더 플레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전사든 707이든 다 육군 예하 부대예요. 예. 육군 특수전 사령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707 특수 임무 단위이기 때문에 다 같은 가족입니다. 예. 오히려 육군이 큰 어떤 모체인 거죠. 그래서 육군이라는 부대가 결코 약한 팀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고 싶고 너무 멋있는 팀이었고 수고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7하고 해병대 행군 미션이 이제 남았고 차 타고 이제 이동하는 것까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차 타고 이동하는데 선크림을 막 바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열에 막 선크림을 막 바르기 시작하는데 작고 간편하고 끈적끈적임도 없고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은연중에 이제 PPL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 팀의 어떤 마음가짐, 행군 미션에 대해서 그리고 양 팀이 서로 어떤 견제하는 이제 인터뷰가 한 10분 정도가 이제 흘렀어요. 그리고 그 스튜디오에서 패널 분들도 이제 707이 이기네, 해병대가 이기네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제 본 미션 하기 전까지 이제 끊고 제가 이제 이렇게 리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부 때 마지막 이제 예언이라든지 또 어느 부대가 결승 갈 것 같고 결승에서 우승 누가 할 것 같고 왜 그래야만 하고 왜 그래야지 이 프로그램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다음 미션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에 낱낱하게 한번 제가 리뷰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